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달이 아니죠. 지난달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300% 이상 거의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은 40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생쇼 방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매매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가 한번 대시세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한 번의 고점에서 파는 전략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도 통해 가지고 그 추세를 타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 방송 특성상 2차 목표까지만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뭐 400% 같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간 건 사실이나 전반적인 그 AI 테마라는 그 챗 GPT라는 테마의 대장주 역할, 이 수혜주로서 제일 각광을 받으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통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100% 정도 올라갔었을 때 신규 진입은 어렵지만 이 보유장의 영역에서 본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 방송 특성상 뭐 실시간으로 저희가 뭐 매매를 하는 그런 거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수익률 대결을 해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뭐 손절가 터치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이 어느 정도의 가두리를 두고 나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1월 달에 워낙 강세 보였던 테마였던 뭐 로봇이나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워낙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월 달 투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주를 2월 달에도 빼야 되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에서 25bp에 대한 인상 가능성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3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올해 뭐 제일 이제 금리 수준은 뭐 높게 잡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한 5% 초중반 정도를 지금 당장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특히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통화 정책 쪽 관련돼 가지고 부담을 많이 받는 이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개선되고 있다.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주한테는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성장주를 찾는 게 중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 이런 성장주들, 뭐 자율주행 쪽도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테마가 어떤 테마로 좀 갈지 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녹색창 밴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쟁 플랫폼 이 트위치라는 그 플랫폼의 우리나라 사업에 대한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과대 낙폭주들을 우리가 조금씩 잘 매매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오늘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지만 뭐 여전히 이전에 이제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었고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이제 2차 목표가였던 89,000원 정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SPG라는 이제 기업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조금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1차 목표가를 빠르게 도달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 로봇 쪽 테마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하면서 지금 약세 전환,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지금 신규 진입은 이제 로봇은 당분간은 조금은 기존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기회 줄 때는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 확보를 하면서 그 다음 나머지 비중으로 추가적인 상승이나 추가적인 뭐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본다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이런 습관화는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MBT라는 종목은 물론 이제
오늘 목표가 달성은 아니고 지난달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인데요. 자, 이 네이버 웹툰 뭐 헐리우드 진출 이야기 나와주면서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MBT라는 기업을 포인트로 잡았던 게 이제 고객사로 네이버 웹툰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해외 시장 진출했었을 때 뭐 같이 파트너사 협력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 지금 장중에 좀 급등 나와주면서 윗골이 달리고는 있지만 우선 급등 나올 때는 무조건 비중을 조금은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갭을 메꾼다면 그 단기적으로 이제 분봉을 좀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갭 떠서 지금 아직까지 갭을 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을 반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단기적인 추세는 좀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세 한번 시세 나오면은 좀 분할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종목이기는 한데요. 지지난달이죠. 하이비전 시스템도요. 이거 리뷰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것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대 이제 돌파 쫙 나와주고 있고요. 뭐 이쪽 이 검사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전 고점 돌파했으니까요. 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를 뭐 단기적으로 좀 비중 축소 구간으로 잡고 만약 돌파 나와준다면은 한 23,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도 좀 가격대 열어주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가 없다가 이제 슬슬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전거래일 대비해서 600%입니다. 그러니까 6배 이상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우선은 전고점을 거래량 수반되면서 돌파했다라는 부분들은 새로운 상승 추세 하나 정도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월 1일이다 보니까 좀 리뷰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안 올라갔던 기업 섹터인데 현재가는 35,950원입니다. 35,950원이고 종목명은 HFR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HFR인데 이게 왜 HFR 하니까 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영어를 되게 좀 짧게 하는 사람 느낌? 그러니까 H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이 영어로 하면 HFR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HFR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G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북미 5G 이제 C밴드 쪽 투자 확대했다는 수혜를 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는 이 5G 관련 이 4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제일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 C랜이라는 기술의 이제 핵심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이 5G의 최대 단점이었던 이 짧은 통신거리죠. 거기에 대한 직접적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또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지켜줄 때 나름대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입니다. 물론 이 분기 피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고점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졌던 종목이지만 뭐 증권사 리포트들에 따르면은 뭐 그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최근에 나와주고는 있고요. 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쪽 뭐 AT&T나 버라이즌 같은 이런 이 C밴드 사용폭을 앞으로 올해 또 크게 늘릴 예정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주로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작년 실적,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 물론 3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이 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은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을지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북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충분히 뭐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또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G 특화망 쪽 관련해가지고요. 뭐 지금 2022년도부터 NEC와 전략적 제휴를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뭐 특화망 쪽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오면 또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지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테크와 같은 그 무거웠던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기업이 최근 저점 찍고 추세 턴어라운드를 강하게 또 오늘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5G 쪽 관련해가지고는 우선은 이 저점 매수에 대한 이런 포인트는 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5G 내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했던 기업들 사실 손에 꼽습니다. 뭐 단기적인 실적으로 본다면은 뭐 솔리드나 이노와이리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지만 대부분 5G 관련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매출액도 2020년도부터 2024년 예상 실적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순이익단도 마찬가지고 뭐 EPS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뭐 PER을 보시면 한 4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뭐 4배 정도 수준, PER 4배 정도 수준이면은 뭐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이 기업의 성장성 대비해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는 멀티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이 ROE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작년에 뭐 60, 그리고 올해도 한 42% 정도의 ROE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수익성 지표도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오늘은 이게 끝입니다. 자, 아무튼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HA8 저도 상당히 좀 탐내는 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 말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래프도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2022년 말 때 주가 확 빠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월 달에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가 지금 온 것으로 생각되고,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4,856억이더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이 가지고 순위 가지고 굉장히 저평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번에 저점을 찍고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그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지난 1월 달에 급락이 한번 나왔던 거는 그 버라이즌 CEO가 이제 카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이제 감축을 좀 언급을 하면서 그게 네. 조금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사실 조금은 시장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요. 자, 그리고 이 5G 쪽 관련해가지고는요, 물론 우리나라 5G 쪽은 워낙 투자를 안 했죠. 그래서 최근에 28GHz에 대한 이런 사업권을 뭐 취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좀 많이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좀 해라.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무한의 압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 5G 쪽 관련해가지고는 아무튼 아까 제가 5G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그 짧은 통신거리인데 그거로부터 제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뭐 AI든 뭐 자율주행이든 결국에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2년에서 한 정도 쉬었다면은 5G가 한 2년 정도 넘게 쉬었잖아요. 쉬었다면은 이제 한 번쯤은 조금은 사이클을 탈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37,500원, 2차 목표가는 3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